한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수학을 이렇게 다 풀었단 말이에요, 이 책처럼. 그런데 이제 이 수학을 풀 때 요거를 다시 이 풀사항 문서를 다시 처음부터 푼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를 다 풀면 이 틀린 것만 모아서 다시 다 풀고 요 중에서 또 어려운 걸 또 다시 다 풀고 그 다음에 또 이만큼은 또 다시 다 풀겠죠. 그렇게 보면 이거를 5번 보는 애도 있고 7번 보는 애도 있고 그래서 5번을 푸는 거예요. 5번. 첫 번째 풀 때는 뭐라고요? 전체를 다 풀지만 두 번째 풀 때는 이렇게 줄여서 풀고 틀린 것만 세 번째 풀 때는 이렇게 또 줄여서 풀고 네 번째 때는 요거만 풀고 그 다음에 이 5번이 넘으면 오답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3번 넘고 오답 정리를 하든지 한 번 풀고 오답 정리를 하니까 오답 정리하다가 오답 정리를 했는데 진도는 많이 못 나가 그러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여러 번 푼 다음에 이렇게 한 번 풀고 두 번째 줄여서 틀린 거 또 풀고 또 풀고 4번 5번 푸른 다음에 오답 정리를 하셔도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면 내가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맞았는데 이 맞은 문제도 해설을 읽어보면 이 맞은 문제 중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있거든. 해설을 보면 이 맞은 문제지만 아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야 이런 게 있거든. 이해됐어요? 그 개념이란 게 뭐냐면 출판사에서 써져 있는 기초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속에서 이렇게 문제들에 들어가 있는 개념들이 있어. 여기에 조금 개념, 여기에 조금 개념, 여기에 조금 개념. 분명히 이 개념이 여기에 써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거는 이 문제 푸는데 이 관련 개념도 있거든. 요거를 알아야 되거든. 여기 진도는 아니지만. 근데 요거랑 요 공식과 관련이 돼 있어. 이거는 공식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를 순서대로 안 하고 변형시켰어. 그지? 그러니까 관련된 것도 있고 변형된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나는 공식이 이것까지만 생각했는데 아 이 공식을 보니까 A가 0이어야 되는 이유가 이렇구나 하면서 공식이 심화된 것도 있어. 설명된 것도. 맞은 건데 너무 뻔해. 이게 심화된 거나 변형된 거나 관련된 게 너무 뻔하면 안 해도 되거든. 더하기하고 곱하기는 먼저 해라. 그럼 아는 거니까 안 해도 되는데 어떤 거는 이거를 이 문제 풀 때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게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깨달은 거.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린 거. 이걸 생각하려다 봤더니 시간이 걸렸어. 또 어떤 거는 이게 나오긴 나와. 그래서 이거 공식을 쓰는 건 알겠는데 근데 왜 그렇지? 물어보면 잘 애매한 거. 또 어떤 거는 요거에서 요거를 연결시키는 건데 단순하긴 하는데 요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걸 이렇게 순서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과정. 이거 자체는 쉬운데 이런 게 있으면 요 맞은 문제 위에다가 한 줄로 빨간색이나 파란색 볼펜으로 써놔야 되거든. 안 그러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야 되는데 이 책을 한 권 다 풀려면 또 2달 걸려. 한 달 걸리고. 근데 이게 써놓은 거 맞은 문제인데 이렇게 심화된 개념이나 그러니까 변형된 거나 관련된 거를 거기다가 써놓으면 아 이 문제를 딱 읽어본 다음에 아 요거 사용할 때 이때 사용했었어 하면서 머릿속으로 순식간에 풀 수 있거든.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 틀린 문제 있어. 틀린 문제. 틀린 문제는 해설을 보는 거야. 1등급 아니면 해설 다 봐야 돼. 해설 안 보면 공부를 못 해. 1등급 돼서 나중에 천천히 해볼 거야. 시간 충분히 가지고. 이런 거는 이렇게 5번, 6번 아주 어려운 문제고 자기가 90점, 95점 맞아. 그럼 5점을 천천히 생각해본다는데 그건 나쁜 게 아니야. 근데 내가 60점, 70점도 밖에 못 만드는데 해설 안 보면 진도를 못 나가. 그러니까 틀린 걸 봐야지. 그래서 해설을 보면 해설에다 꼭 체크를 해야 돼. 이것 때문에 틀렸다고. 그래서 왜 생각을 내가 못 해냈나?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써놔야 돼. 그럼 해설만 쭉 보면 자기가 틀린 게 쭈루룩 체크가 돼 있어야 돼. 그런 다음에 조금 기억나면 한 번 더 풀어. 그런 다음에 풀 줄 아는데 빨리 못 풀면 안 되잖아. 그럼 빨리 더 풀어. 이렇게 서너 번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문제로서 꼭 나는 기억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오답 정리를 하는 거야. 아니 하나 틀렸다고 오답 정리하면 꼭 실력 없는 애는 맨날 2개 맞고 10개 풀면 8개 오답 정리하면 다음 진도는 언제 나가? 남들은 3단원 나갈 때 난 1단원 끝이지. 그러니까 오답 정리는 반복해서 푸는 거야. 그 다음에 오답 정리가 저절로 되는 건 뭐냐면 네 번째는
자, 이렇게 틀린 거는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푼 다음에 오답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해도 돼. 이거 봐. 틀린 거 딱딱 해놨지, 이렇게? 훌륭하지? 근데 이걸 더 줄여가지고 간단한 핵심만 이 틀린 문제 위에다 써놔야 돼. 간단하게. 맞은 핵심 중에서 중요한 개념들도 써놓고 문제 위에. 그런 다음에 요렇게 요거하고 요거만 다 뽑아가지고 A4에다가 이런 문제는 화살표하고 이렇게 풀고 이런 문제 개념은 이렇고 이렇게 해서 1, 2, 3 해갖고 쭈루룩 써놓으면 만약에 이것만 계속 읽잖아? 그럼 문제 푸는 효과가 있는 거야. 그지? 에? 자, 다음에 제 연습장에다 풀었다고 쳐봐. 연습장에다가. 그럼 연습장에 쓰면 연습장에다 이렇게 쭈루룩 풀이 과정을 쓰면 이렇게 반으로 넣어서 연습장을 이렇게 푸는데 여기다 풀었어. 여기 모르겠어. 그럼 여기다 볼펜으로 써야지. 나머지 해설 본 걸. 그럼 나중에 이게 연필로 뭉개졌어도 요거는 다시 보게 되잖아.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빨간색 볼펜으로 이렇게 딱 치면 되잖아. 그러면 요것만 뽑아가지고 문제 위에다 써놓으면 되잖아. 어? 그 연습장 자체도,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 공부할 때 아쉬운 게 뭐냐면 공부를 딱 해. 요점 정리하고 신경을 막 써. 그 다음에 잊어버려. 이 공부한 걸 다시 공부하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공부해서 요거는 100% 명확하게 외워야겠다. 이렇게 엑기스를 뽑아서 딱 정리를 하면 이 정리된 게 늘어나는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지, 이거는 기초 실력, 기초 실력. 진짜 실력은 뭐라고? 이렇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봤을 때 요걸 모아갖고 모아놓은 것들이 막 엑기스로 농축돼서 모아놓은 거. 근데 이걸 안 까먹어. 여러 번 읽어보면 이걸 다 볼 수는 없거든. 이게 다 보는 애 없거든. 그러니까 모아야 되는 거거든. 이게 개념 노트거든. 소개념 노트. 왜 중학교 때 이걸 해봐야 되냐면, 고등학교 가면 푸는 문제가 기초 문제, 중급 문제, 고급 문제, 최고 난도 문제, 이렇게 여러 단계고, 책도 봐봐. 예를 들어서 수학에선 봤으면 다음번에 막 바이블 보든지 개념 원리 보든지 또 다른 책을 보고 이렇게 하면 10권, 8권, 10권을 봐. 10권. 그럼 앞에 거 보면 뒤에 거 볼 때는 앞에 건 다 볼 새가 없다고. 이 책도 여러 번씩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이걸 정리를 해놓는 게 좋다는 거지. 응? 연습장에 이렇게 쓰면 모르면 여기다 볼펜으로 써놔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다 체크를 하고. 똑같아. 막 과학이나 사회를 막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하면서 했어.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걸 또 이렇게 체크해야 된다는 거지. 중요한 걸 체크한 다음에 나중에 다른 포스트잇이나 이런 데다 요거만 써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뭐 안 보더라도 요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공부한 거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엑기스가 농축이 되니까 공부가 더 진전이 되는데, 자기가 공부하면 딱 노트 정리 다 했어. 노트 정리를 다 하고 숙제를 다 한 걸로 다시 공부하면 공부가 더 잘 되는데 또 새로 가져와. 또 새로. 그럼 맨날 애들이 그래. 아, 기초만 해. 개념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서 기초만 해. 어떻게? 제일 기초 공식만 하고 기초 공식만 하고 기초. 근데 시험은 여기서 나오잖아. 이걸 풀으려면 기초 공부한 거 위에서 이렇게 쌓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달도랑. 어? 그래야 이걸 해결하지. 그러니까 이게 소개념이야. 이게 정리하는 거야. 공부 다 한 거, 다 한 흔적을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그걸 한 번만 더 옮겼으면, 그러면 더 빨리 볼 수 있잖아. 근데 조금 아까운 거야, 이것도. 이것도 잘했는데 아까운 거야. 여기에서 이 문제의 특징이 뭐야? 근데 다음에 이거 천천히 해서 풀어서 맞았는데 빨리 하려고 했더니 생각이 안 나. 그럼 또 다시 생각해야 돼, 처음부터. 그럼 너무 아깝다고. 이렇게 문제를 보다 보면 어떤 거는 야, 천재야,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막 꼬리를 물어서. 근데 결국은 이 천재야하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기본 공식 요거야. 근데 기본 공식 말고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 이런 것들, 이렇게 찾아낸 이런 것들, 소개점을 나중에 이 책 보면 기본 공식 써 있는 데다가 찾아가지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봐. 관련된 거를. 깨알같이. 그제? 그런 다음에 요걸 쓰면 니네는 어떻게 써? 기초 공식하고 설명했었잖아. 이걸 쓴 다음에 다시 설명 들으면 대박이지. 그러니까 수준이 다르지. 이거는 40점대 애들이고 기초 공식 하는 거는. 이렇게 소개념까지 해서 하면 80점대 애들이야. 2배, 2배. 근데 이거를 다 모아놓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흘려. 풀기는 풀고.
이렇게 하면 돼. 이거를 10번, 20번 반복하면 결국은 다 외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그지? 시간을 단축하려면 뭐라고? 다 푼 문제집 위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이 체크한 걸 A4에다 다 넣고, 이걸 계속 읽어야 된다고. 이게 지금 연습을 안 하면 고등학교 때 이거를 이렇게 짧게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딱딱딱 써놓는 그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이런 거랑 똑같아. 중간고사까지 다 풀었대. 그리고서 과학이나 사회하고 수행평가 일주일 했더니 생각이 안 나. 그럼 좀 한서부터 다 풀어야 돼.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다 푼 걸로 공부를 하라는 거지. 한 번 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핵심은 뭐야? 그럼 여기다 써놓으면 되잖아. 그치? 이해됐어요? 어? 다른 과목도 똑같다는 거지. 다른 과목도 이렇게 과학이야. 그래서 과학을 쫙 읽어서 공부를 했어. 읽어서 공부를 하면 다 항상 공부 끝나고 나면 요건 시험에서 이렇게 이건 시험에서 나올 것 같다. 이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고. 그지? 나중에 이거만 정리하면 다른 거는 그냥 상식으로 어느 정도 해서 할 수 있겠어. 근데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 요 꼭 기억해야 돼. 이것들만 쭈루룩 써놔봐, 여기다가. 이거는 이거 기억해야 돼. 그게 시험 나와. 이거는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쭉 써봐. 그러면 시험 전에 쭈루룩 보면 이게 뭐야? 엑기스잖아. 자, 문제를 풀어서 틀렸어. 틀리면 여기다 체크해서 요거 내가 잘못 봤구나. 나는 이게 시험 나와. 이렇게 체크했는데 시험 문제 풀고 나니까 이거 나왔고 이건 나오긴 나왔는데 이 앞에 게 나왔고 요거는 나왔는데 이렇게 다르게 나왔구나. 이렇게 체크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잡고 문제를 푸른 다음에 이 내용 체크한 거. 네가 먼저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 이거 틀릴 것 같아. 하고 체크한 거를 자꾸 체크해 보잖아. 이렇게 거꾸로. 그럼 다음번엔 이게 정교해져, 네가. 그래서 네가 이건 나올 것 같아. 나 틀릴지도 모르겠어. 틀릴지도 모르겠어. 하는 거는 틀리고 나머지 다 맞았어. 그럼 되게 똑똑한 거야.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예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거야. 능력이 생긴 거야. 그때부터는. 왜 공부를 똑같이 했는데 어떤 애는 점수가 잘 나오고 어떤 애는 안 나오냐면 얘는 시험 이건 시험 이거 나올 것 같다. 공부하면서 예측하고 공부해. 얘는 어떤 애는 공부 시험 안 나올 때만 청 하고 있어. 외워야 될 때 안 외우고 괜찮아 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거꾸로 문제를 풀었어. 문제를 풀은 다음에 해보잖아. 똑같잖아. 내가 수학 문제를 푸른 다음에 여기 공식이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구나. 이 공식이 어떻게 바뀌었구나. 해봐야 실력이 느는 건데 그래야 이 처음에 있는 공식에 들러붙어가지고 유형 공식, 기본 공식, 유형 공식이 늘어나는 거고 고등학교 가서 이게 탄탄해져야 여기다 적용 공식, 적용이나 응용 공식을 쓸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없어. 너무 애들이 맨날 요거만 해. 하위권 애들은 요거 기초 공식만. 이거를 모아야 된다고. 중학교 때도 모아야 되고 고등 것도 문제 풀 때 보면 아이디어가 이거구나. 근데 그런 거 보면 솔직히 해설 봐가지고 이해 못하면 다시 설명을 해줘야겠지만 너 그러잖아. 푸른들이 풀더니 알겠어요. 해설 보니까 알겠어. 그지? 근데 내가 풀 때 왜 몰랐지? 해설이 이것 때문이구나. 이거 내가 기억 안 났었어. 이거 기억 안 났어. 이렇게 다 써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효과가 되게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연습장이든 틀린 거든 자 이렇게 오답 정리도 반복하면서 푼 다음에 하는 거고 이거 맞은 거든 맞은 거 두 번 풀어서 맞든 세 번 풀어서 맞든 여기다가 엑기스 틀린 것도 여기다 엑기스. 근데 맞은 거는 한 줄로 쓰는 거고 틀린 거는 이거 다음에 이거 돼. 두 줄 쓰고 세 줄 쓸 수도 있지. 근데 다 쓰는 게 아니야. 그걸 다 쓰면 오답 정리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계산해야 돼. 계산은 그 아이디어 이게 왜 필요하고 어느 과정. 내가 틀린 계산 문제도 연습장도 여기다 틀렸어. 계산 실수했으면 계산 실수한 부분은 정확하게 빨간색으로 써놔야 나중에 나 계산 실수했구나. 이런 부분 실수하는구나. 그러니까 다 통계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계산 실수할 때는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생각해봐야 되는데 맨날 실수했대. 그래서 무슨 실수? 그랬더니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아? 어떻게 고쳐줘? 자, 다 푼 수학 문제지만 다 푼 거지만 몇 번 풀어야 된다고? 최소한 5번에서 7번을 풀어야 되는데 다 풀으라는 게 아니라니까. 이만큼 문제 있으면 여기에 맞았는데 다시 풀어보고 싶어. 그럼 쳐놔. 체크해. 이건 맞은 거고 이거 다시 풀고 싶어. 그럼 이것도 쳐놔. 이렇게 별표를 치든지. 맞았는데 근데 이거 틀렸어. 그럼 또 풀어.
한 번 풀었으면 두 번, 두 번째 맞았으면 동그라미 2개, 세 번째 풀었으면 동그라미 3개. 중요한 거잖아. 이것도 중요한 거고. 왜 중요한지 여기다 간단하게 한 줄 써놔. 그럼 졸업이요. 이 문제는. 이거 틀린 거 왜 그렇게 됐는지 이렇게 써놔. 그런 다음에 이거 했는데 이거 모르겠어. 그럼 연습장에서 써오면 다 풀어주잖아. 자세하게. 그러니까 오답 정리를 그렇게 빨리빨리 할 필요가 없는 거 일단 많이 풀고 많이 공부해야지. 어? 틀린 거 요렇게 된 요거 여기로 다 가야 되는 거고 어디로 가는 거 이게 또 기본 공식 쓴 거 있지. 거기다 또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사이사이에. 그런 다음에 마무리로 이걸 쭉 써보면 문제 풀 때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나와. 이건 이런 식으로 나와. 이렇게 실력이 생기는 거지. 근데 공부를 해놓고 실력이 안 사는 사람과 안 모아서 그래. 모아야 되는데. 오케이? 여기까지.